여러분, 1991년 경북에 살고 있었던 당시 39살의 홍원근 씨는요, 어느 날 굉장히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에 자기가 집 근처 강 쪽에 이제 한 길가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하면서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자신의 완전 절친 친구인 김성호 씨가 서 계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구 성호 씨를 본 원근 씨는요, 성호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알아?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성호 씨는요, 씩 웃으면서 나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 저곳이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라면서 집 근처에 한 강 쪽을 가리켰다고 해요. 그리고는 성호 씨가 그 강 쪽의 뚝길에 쓱 앉더니 원근 씨를 딱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놀래가지고 원근 씨는 바로 꿈에서 깼다고 하는데요. 이 꿈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근 씨의 꿈속에 나타났었던 성호 씨는요, 한 달 전부터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 꿈을 꾸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 이 원근 씨는요, 다음날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꿈속의 강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강 안을 다 수색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 남자가 와가지고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냥 인원 동원해가지고 강을 수색해주세요 라고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니, 친구가 실종돼가지고 답답한 건 알겠는데 무턱대고 강을 수색해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죄송해요. 뜬금없는 거 알아요. 강 안까지 수색하기 힘들면 강둑 근처라도 수색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 실종된 지 벌써 한 달째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요.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경찰은요, 원근 씨의 끈질긴 설득에 강둑 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근 씨의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졌어요. 원근 씨의 꿈속에 나왔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성호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성호 씨의 사망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가족들, 그리고 절친이었던 원근 씨,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성호 씨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때 원근 씨가 속으로 성호 씨한테 그랬대요. 성호야, 내가 너 외롭지 않게 매년 찾아올게 라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원근 씨는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놈의 돈, 썩을 놈의 돈, 내가 은행도 아니고, 아니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돈을 달래. 나한테 돈을 맡겨놨나. 내가 뭐 갚은 줄 알아. 거기다가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금 2천만 원 올려달라네. 버는 건 쥐꼬리만큼 힘들게 버는데 돈 나갈 곳은 블랙홀이야. 그냥 쑥쑥 빠져나가. 고향에서 부모님은 돈 보내달라지, 전세금은 2천만 원 올려달라지. 와, 이 돈 다 어디서 구하냐. 되게 난감해하고 있는데 원근 씨의 친한 직장 동료인 현수 씨가 이 말을 듣더니, 야, 내가 돈이 조금 있긴 한데 보태줄 테니까 우선 급한 대로 고향 부모님한테 먼저 보내드릴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 고마운 거죠.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돈 하나에 가족이고 뭐고 없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보면 현수 씨랑 원근 씨는 남인데 남한테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큰 금액을 선뜻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말에 원근 씨는요, 미안하니까 괜찮다고, 안 그래도 매번 너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처음에는 미안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끼리 힘들 때 돕고 사는 거지 뭐, 괜찮아. 정말 좋은 친구죠. 그렇게 원근 씨는 직장 친구 현수 씨한테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이 현수 씨, 집안에 돈이 많거나 고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한 지 17년이 흘렀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험관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생겨. 와, 아빠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더럽고 지치고 그지 같은 힘든 일상.
문득문득 원근 씨는요,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힘이 돼주던 친구 성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호 씨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원근 씨는요, 1년 전에 약속을 잊지 않고요, 성호 씨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원근 씨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성호 씨의 무덤에 다녀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고 해요. 원근 씨는요, 성호야, 잘 지냈냐? 나는 네 빈자리가 크다. 내가 힘들 때마다 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의리도 없는 새끼. 그렇게 혼자 가버리니까 어떡해, 속이 편하냐? 그렇게 혼자 성호 씨의 무덤 앞에서 푸념을 늘어놓다가 깜빡하고 이 원근 씨가 성호 씨 무덤 곁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원근 씨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원근... 여러분 죄송합니다.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나가지고 같이 놀라신 분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원근 씨가 성호 씨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북어에다가 소주를 사가지고 술 한 잔을 딱 올리고 있는데 성호 씨가 자신의 무덤 옆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맙다고 말을 했대요. 원근아,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요즘 사는 게 바빠서 자주 찾아보지도 못했네. 그랬더니 성호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근아, 너 소원이 뭐니? 소원? 소원 3가지만 말해봐. 이 말에 원근 씨가 꿈속에서 소원 3가지? 생각을 하면서 성호 씨가 있던 곳을 딱 보니까 어라? 성호 씨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잠에서 깼는데 진짜 꿈속에서 들렸던 이 성호 씨의 목소리가 진짜였던 것처럼 깨고 나서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었다고 합니다. 소원 3가지만 말해보라는 성호 씨의 말. 원근 씨는요, 꿈에서 깨가지고 그냥 성호 씨 무덤 곁에서 소원은 무슨, 그냥 어디서 눈먼 돈이나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승진도 하면 더 좋고 라면서 무심코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소원을 넋두리처럼 툭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원근 씨는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모두 예상하시는 대로 갑자기 원근 씨가 과장으로 승진을 했네. 거기다가 과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사장님이 특별 보너스까지 챙겨준 거예요. 정말로 승진에다가 눈먼 돈까지 툭 떨어진 거죠. 어제 친구 무덤에서 그런 꿈을 꿨고 승진에 눈먼 돈을 얘기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정말 친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친구가 꿈에 3가지 소원을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진짜 승진과 눈먼 돈 2가지를 이뤄준 건가? 그럼 1가지 소원이 남았는데. 당연히 원근 씨는요, 요 근래에 전세값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내 집을 마련해달라고 한번 빌어볼까? 그렇게 다음날 원근 씨는요, 다시 성호 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성호야, 네 덕분에 진급도 하고 돈 문제도 잘 해결되고 너무 고마워. 그런데 1가지만 더 부탁하자. 미친 사람 취급해도 좋아. 그러더니 갑자기 이 원근 씨가 현수야, 이 무덤에다가 네 소원을 말해. 알고 보니까 원근 씨가 성호 씨의 무덤에 현수 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고 2가지가 들어졌으니까 1가지 소원은 친구인 현수 씨를 위해서 빌어주려고 데리고 왔던 거예요. 뜬금없이 무덤 앞에서 소원을 얘기하라는 이 원근 씨의 말에요, 현수 씨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현수 씨의 소원은요, 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 원근 씨는요, 마지막 소원을 간절한 현수 씨의 소원으로 함께 빌어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무덤 앞에서 3번째 소원을 빈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정말 신기하게 현수 씨,
17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됐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성호 씨의 무덤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임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소원을 친구를 위해 양보했던 이 원근 씨는요, 살던 집을 내놓고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기가 막히게 이때 원근 씨네도 주택 청약 분양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자기 집이 생기게 됐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옆에가 실제 당사자 원근 씨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건은요, TV에도 방영이 됐고요. 이 TV 속에서 원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민거리랄까요? 걱정거리, 소망하는 일들을 친구 무덤 앞에서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 일들이 우연찮게 다 이루어졌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 가족, 남은 유족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다라는 걸 영혼이 있다면은 그 친구도 알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먼 나라에서 편히 잘 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요, 항상 귀신 이런 이야기는 무서운 귀신, 한서린 귀신 이런 이야기만 많이 다뤘었고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그런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살아있는 친구한테 고마워가지고 어떻게든 보답해주려 했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착한 귀신. 그래서 뭔가 새로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있듯이 귀신도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991년 실제 있었던 믿기 힘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